자, 오늘 그 김건희 씨가 그 특검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론된 혐의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고가 귀금속 미신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등 지금 5개로 지금 추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의혹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사례가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공적인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죠. 아닌 사람이 이렇게 네.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았더라 이 사람도. 그리고 온갖 제기되는 의혹에 또 다 보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오늘 그 혹시 그 패션 보셨어요? 검은색 옷 입고 까만 완전히 뭐 가방 구두까지 다 까만색으로 예. 맞췄던데 이게 뭐 일종의 그것도 이제 이미지를 예. 뭐 숙연하고 반성하는 듯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여전히 뭐 그 연예인병에서는 못 벗어난 것 같고 저는 순간적으로 하도 이제 까만 옷 입고 조문 오신 분들을 많이 그 모시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내 조문한 착각을 할 정도로. 아니 그 저도 그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 굳이 뭐 언론이 그런 거 해야 되냐라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봉지욱 기자가 그 개인 SNS에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의 출석 장면은 국민을 우롱하는 생쇼다. 그러니까 뒤로는 디올, 샤넬을 들고 다니면서 앞에서는 98,000원짜리 가방, 그러니까 뭐 홉 토트백이라고 하던데 그랬대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유선적인 연출을 했으니까 생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봉지욱 기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홉 토트백이라는 가방이 검은색 가방인데 그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인터넷에서는 그 98,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수백만 원짜리 디올 그 샤넬백을 들고 다니면서 이 특검 출석할 때는 홉 토트백 98,000원짜리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뭐 생쇼다 그러던데. 예전부터 많이 하던 수법 아니에요? 어디 예. 외국 갈 적에 에코백 들고 갔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네. 또 명품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사고 그랬었는데 사람 본질이 변하지를 않는 거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혹은 홀려가지고 얻었던 이득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그때 대선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벌어지고 이럴 때 왜 그 사과쇼를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지고 뭐 저는 남편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너무 죄송합니다 하던 그때도 까만 옷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여전히 국민들을 좀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나. 그 김건희 씨 출석 조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매불쇼를 봤는데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제 이런 날을 내가 보는구나 싶은 생각. 그 뭐 다른 한편으로 또 아버님이 이걸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게 당연히 떠오르기도 하고 예. 또 이번에 이제 제기된 혐의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보이는 사건이 이제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또 김건희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저에 대한 감정을 여러 가지로 토로했다는 그 얘기를 전에 들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떠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김건희 씨가 우리 추강 의원님 언급할 때 주위에서 뭐 몸 조심해라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김건희 오빠로부터 그 소위 그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얘기를 전에 들으신 분이 예. 저한테 정말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이 아니더라. 내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정말 살떨리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김준호도 요새날에 이제 옷 가지고 얼굴 가리고 다니는 신세가 됐고. 예. 많이 변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정권 안 바뀌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로.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게요. 오늘 뭐 테러 이재명 대표에 가한 것도 뭐 테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물타기 하고 모종의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박선원 의원이 제기하시고 하던데 예. 남 얘기가 아니죠 뭐. 그렇군요. 톡보가 올라왔습니다. 예. 국민일보 단독이라고 해서 온 건데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방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 김건희 씨가 구속의 기로에 지금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사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과연 누가 주었느냐?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다가 뭐 엄마한테 사줬다가 다시 받은 것을 착용한 것이다. 뭐 그러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또 가품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인한테서 한 거냐 아니면 뇌물로서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본인이 구매한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성이 난무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서희건설이 등장하더라고요. 압수수색도 했죠. 예. 어제 오늘 그 서희건설에 아주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딱 오늘 단독 나온 게 회장이 증언을 통해서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예. 줬다라는 정황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저번에 구속 조사 나와가지고 수사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얘기했던 가품은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은 100% 구속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다. 발부된다. 예,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분들이 80, 90% 정도 구속될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진 거잖아요. 예. 거짓 진술, 거짓 진술. 그리고 증거 인멸, 은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사안의 중대성조차도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여러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만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 국민일보 취재를 제가 보면은 그 서희건설 이 회장 측이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이후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지금 특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자수서에는 보면은 이 회장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그 백화점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했고 그리고 상품권으로 결제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구매하는 과정도 조금은 놀라워요. 그 보면은. 당시에 뭐 어떤 예. 분이냐 물어봤더니 예. 뭐 30대처럼 보이면 50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랑 그러니까 회장의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같이 동행을 해갖고 이 목걸이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머니가 가서 하루 전에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물건을 보고, 봐놓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나 견적을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구매를 할 때 비서실장랑 같이 갔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매를 확정짓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사요. 예. 그러다가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꿔요. 예. 그다음에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요. 예. 근데 그 매장이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이래요. 예. 예,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방식으로 이렇게 현금과 이 상품권의 이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적을 뭔가 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예상보다 견적이 좀 높아가지고 또 현장에서 회장실에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구매 이렇게 초과되는데 괜찮냐 했더니만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구매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직원들과 그 사실 어머니랑 관계가 친밀한가 봐요. 아무래도 단독 고객이거나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던데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자꾸 거예요? 물어봤다고 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네.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 30대 같은 50대의 키 큰 여성한테 선물할 거야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선 끝나고서는 워낙에 김건희 씨가 세간의 관심이니까 이거 김건희 씨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죠. 어느 순간 나토 순방에서 딱 하고 온 김건희 맞다 이러면서 직원들이 자지러진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알고 보면 그 당시에 그 백화점 직원들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느 근데 정도는? 저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유튜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 특검이 오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로 올라오면서 이게 기사가 됐거든요. 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설마 설마. 설마 여기 서희건설이 또 김건희를 왜냐하면 서희건설이 또 김건희한테 아쉬운 게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그 목걸이를 선물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추적이 돼야지 유죄가 입증이 되고 완결이 되는데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희건설에서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자리에 트레이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까지도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가성 있는 명품을 김건희 씨가 하나 수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난 것은 세 발의 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동시에 구속되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로 지금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자,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지금 4시간 동안의 실질 심사가 끝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오후 2시 35분쯤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마무리됐고 예. 김건희 씨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예.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변호인단이 뭐 PPT를 한 60
60페이지 정도 만들어 왔다고 해요. 예. 60페이지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조차가 거짓이자 은폐이자 증거 인멸을 하려는 하나의 정황으로서의 그런 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남부구치소 우리가 보통은 서울구치소만 그동안 많이 관심 가졌잖아요. 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로 갔죠. 윤석열도 서울구치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왕에 관심 가졌는데 남부구치소는 어디 있나 봤더니만 구로구에 있네요. 그러고 더 가깝게 있네요. 더 가깝게. 인서울이고. 그래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본인도 오늘 그 출두하면서 보는 표정이 저번에 그 수사받으러 갔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 예. 그 가방은 똑같던데요. 호프 가방 블랙 뭐 외모에 꾸미는 거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표정. 표정. 예, 굳은 표정. 약간 긴장하는 표정. 아, 나 여기 이번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기자들이 막 붙어갖고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잖아요. 예. 이제는 저 같은 것이, 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런 얘기조차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논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고개 한번 푹 숙이고 인사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본인이 응당 지난 3년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수많은 권력과 부에 그런 집착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뭔가 법치를 흔들려고 했던 V0의 운명을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 원래 말씀을 잘하시긴 합니다만 오늘도 업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정권에 대한 책임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인선에 대해서는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에 있어서 윤석열이 구속됐으면 김건희도 에 상응하는 그런 구속과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예. 라는 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사법체계의 정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오늘과 내일을 우리 정치사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가 특검에 불려가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에 추강욱 전 의원이 뭐 감개가 무량하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도이치모터스 고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제 본인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이 이제 재수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될 그 상황을 전 국민이 목도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예, 명확하게 권력의 무쌍함이에요. 보면은 어제 사실 조국 부부가 사실은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강욱 의원도 사면이 사면이 되지 되고,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면된 부등가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의 정죄 이것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사에서 그래도 조기 대선과 우리가 탄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면서 우리 정치의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실시간으로 우리 정치사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내가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예.